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이도현,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인테리어 사무실에 취업해서 현장 말단부터 시작해서 도면 읽는 법부터 폐기물 반출 규정까지 몸으로 익혔고 몇 년 전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3명, 중고벤 2대가 전부였죠. 그런데 고객과의 약속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집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회사는 성장해서 지금은 직원이 20명인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안정되자 미국에 계신 부모님과 한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매달 $500씩 꾸준히 보냈어요. 아내는 치과 보조로 일하다가 아이들이 생긴 후로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했고요. 저는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현관문에는 사람이 움직임이 있으면 알림이 울리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 카메라 알림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울리더라고요. 누가 카메라에 잡혔나 싶어서 휴대폰 앱으로 확인해 보니 아내가 화려하게 꾸미고 밖을 나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약속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밀은 없다고 하더니 결국 아내가 어디를 그렇게 나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저희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저도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 확인이 필요했고 저는 작정하고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예전에 근무하던 치과 동료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현관 카메라 알림 시간을 모두 메모하고 아내의 외출 패턴을 캘린더에 표시했어요. 교회 아는 동생이 말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내가 나타나길 기다렸고 그 남자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내를 봤을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주차장 기둥 뒤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페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었죠. 증거가 충분해지자 저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장인 장모님께 보내던 용돈 $500를 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준비금으로 약속했던 $10,000를 송금하는 것도 보류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돈이 들어와야 할 날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돈 보내는 거 잊었냐고 저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가 직접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본 것과 확인한 것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꺼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장모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딸의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냐,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책임보다 기대를 먼저 꺼내는 집이구나. 집에서는 아내가 부정하고 변명했지만 저는 말 대신 정리해둔 기록들을 보여줬어요. 날짜와 장소, 시간과 경로, 메신저 캡처, 블랙박스 영상까지.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갖췄죠. 아이들의 등하교, 과외, 체육 활동까지 모든 일정을 새로 짰어요. 그리고 근처 사시는 제 부모님께도 사실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집과 차량, 사업 관련 자산은 모두 제가 가져갔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와 면접 교섭권도 합리적으로 정했어요. 제 신용과 재정은 아이들을 위해 그대로 유지됐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내가 누리던 모든 기반을 회수했어요. 계정 권한 정리, 집과 차량 소유권 정돈, 생활비 흐름 재설계까지. 그 남자는 제 삶의 어떤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게 됐고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숙제도 함께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같이 농구도 합니다. 가끔 엄마 얘기를 묻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적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늦게라도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행복과 진실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